알아 숲은 고대부터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울창한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이끼 낀 바위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이름 모를 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뿜어냈고, 맑은 시냇물은 졸졸 소리를 내며 흘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숲에 활기 넘치던 기운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나무들은 병들어가고 동물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듯했다. 마치 숲의 심장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하는 숲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았다. 그녀는 20살 남짓의 어린 나이였지만 깊은 눈빛과 조용한 태도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실종되었고, 그녀는 숲의 한 노파의 손에 자랐다. 노파는 은에게 숲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약초를 채취하는 법, 동물의 발자국을 읽는 법, 그리고 숲의 숨결을 느끼는 법까지. 은하는 특히 숲의 기운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무 한 그루가 시들어가는 것을, 작은 새 한 마리가 슬픔에 잠긴 것을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요즘 들어 은하의 마음은 더욱 불안했다. 숲의 아픔이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밤마다 알 수 없는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는 항상 거대한 늑대 무리가 등장했다. 그들은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며 숲을 수호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검은 그림자에게 쫓겨 사라져 버렸다. 꿈에서 깨어나면 은하의 가슴은 묘한 슬픔과 알 수 없는 사명감으로 가득 찼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숲은 더욱 침울한 기운에 잠겨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나무잎을 때리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은하는 약초를 찾아 숲 깊숙이 들어섰다. 숲의 습한 공기 속에서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났다. 그녀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주변을 살폈다. 숲의 기운이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정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동물의 울음소리였지만 뭔가 절박하고 애처로웠다.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갔다. 발 아래 지늘근 미끄러웠고 나뭇가지들은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침내 은하는 작은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하얀 털의 늑대를 발견했다. 늑대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한쪽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있었다. 눈빛은 희미했지만 깊은 절망감과 함께 고귀함이 스쳐 지나갔다. 은하는 숨을 들이켰다. 이렇게 거대한 늑대는 처음 보았다. 보통의 늑대와는 확연히 다른 신성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런 불쌍한 것. 은하는 조심스럽게 늑대에게 다가갔다. 늑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움찔거렸지만 그녀를 공격하려 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은하는 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인연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은하는 자신의 망설임을 떨쳐냈다. 이 늑대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늑대의 상처를 살폈다. 다친 부위는 깊고 심각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에서
지혈 효과가 있는 약초를 찾아 지식여 상처에 발랐다. 늑대는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은하를 믿는 듯 가만히 있었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은하는 늑대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늑대는 약하게 은하의 손에 코를 비볐다. 은하는 늑대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두면 늑대는 틀림없이 죽을 터였다. 비록 거대한 덩치였지만 그녀는 늑대를 부축해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숲은 더욱 어둠에 잠겨갔다. 늑대의 육중한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은하는 놀랍도록 강한 힘으로 늑대를 이끌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은하는 늑대를 따뜻한 모닥불 옆에 눕혔다. 그녀는 능숙하게 약초를 다리고 깨끗한 천으로 늑대의 상처를 소독했다. 늑대는 힘겹게 숨을 쉬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은하는 늑대의 털을 닦아주며 생각에 잠겼다. 이 늑대는 분명 평범한 늑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꿈속에 등장했던 그 신성한 늑대들과 닮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늑대는 잠이 들었다. 은하는 늑대 옆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왠지 모를 익숙함.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늑대의 피가 손톱 밑에 스며들어 있었다. 묘한 전율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늑대는 눈을 떴다. 눈빛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생기가 돌았다. 은하는 늑대에게 직접 잡은 물고기를 구워주었다. 늑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다. 은하는 늑대에게 루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얀 털과 밤하늘의 달처럼 신비로운 눈빛을 가진 늑대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루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며칠 만에 부러졌던 다리는 아물기 시작했고 상처도 거의 나았다. 루나는 은하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숲으로 약초를 찾으러 갈 때도, 시냇가에서 물을 길어올 때도 루나는 항상 은하의 곁을 지켰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루나의 눈빛은 마치 인간의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고 은하는 루나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은 기분을 종종 느꼈다. 어느 날 은하는 루나와 함께 숲을 거닐고 있었다. 숲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지만 루나가 곁에 있으니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줄어드는 듯했다. 그때 루나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숲의 한 방향을 노려보았다. 은하의 시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루나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루나 무슨 일이야? 은하는 루나의 시선을 따라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곳에서 희미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연기는 숲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다가가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 주변의 풀들은 모두 시들어 있었다. 마치 숲의 생명이 강제로 빨려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루나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은하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숲을 병들게 하는 그 어둠의 힘이라는 것을. 루나는 이 어둠의 힘에 대항하는 존재임이 분명했다. 그녀의 꿈속 늑대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루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검은 연기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루나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녀가 숲의 기운을 느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밤마다 늑대 꿈을 꾸는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 새벽녘, 루나가 은하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은하는 루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루나의 눈빛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메시지 같았다. 은하는 루나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결심했다. 이 숲을 지켜야 한다. 루나와 함께 이 어둠의 힘에 맞서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다. 이 거대한 숲의 운명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렸을 적 노파가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였다. 아라 숲은 고대부터 늑대 부족의 수호를 받아왔단다. 그들은 숲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숲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늑대들은 사라졌단다. 오직 숲에 선택받은 자만이 그들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 게야. 은하는 몸을 떨었다. 노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이었고 그녀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루나가 바로 그 늑대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였고 그녀 자신 또한 그들과 연결된 존재였다. 그녀의 부모님의 실종, 그녀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루나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오두막 밖에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햇살 아래에도 어둠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은하는 루나를 안고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끓어오르는 투지와 함께 할 수 없는 강인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숲의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늑대에 선택받은 자였고 이 숲을 지킬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거대한 산맥처럼 굳건했다. 루나와 함께한 시간은 은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다. 루나는 단순한 늑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루나의 눈빛에서 깊은 이해와 고대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루나는 은하가 숲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심지어 숲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게 하는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숲의 깊은 곳에서 검은 연기가 다시 피어오를 때마다 은하는 가슴이 죄어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루나는 그녀의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느 날 은하는 루나와 함께 숲의 북쪽 지역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것은 숲의 생기가 유난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곳이었다. 나무잎들은 갈색으로 변색되었고 땅은 메말라 있었다. 마치 거대한 병마가 숲을 갉아먹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때 루나가 갑자기 멈춰서서 숲의 특정 방향을 응시했다. 그녀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역력했다. 은하도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숲의 안개가 걷히는 사이 멀리서 희미한 인형이 보였다. 그 인형은 한 남성이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낡은 가죽 지도를 들고 있었다. 남성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숲을 탐색하고 있었다. 은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숲의 주민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왔고, 특히 이렇게 깊은 숲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남성은 은하와 루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루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은하가 그녀를 제지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환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길을 좀 잃었습니다. 재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은하는 그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숲의 황폐해진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은하는 그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을 수도 없었다. 이 숲은 길을 잃기 쉽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재환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저는 고고학자입니다. 이 숲에 고대 유적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어서요. 재환의 말에 은하의 눈이 커졌다. 비정상적인 에너지 반응. 그것은 분명 숲을 병들게 하는 어둠의 힘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루나는 재환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을 유심히 살피는 듯했다. 이 숲은 신성한 곳입니다. 함부로 파헤쳐서는 안 됩니다. 은하는 경고하듯 말했다. 재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압니다.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 가족이 이 숲과 관련된 어떤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재환의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은 진심으로 보였다. 은하는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 역시 숲과 얽힌 과거의 비밀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나는 은하의 옆에 바싹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마치 재환의 진심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재환은 은하와 루나의 오두막을 종종 찾아왔다. 그는 숲의 지리와 고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은하는 그에게서 숲의 황폐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재환은 숲의 지하에 막대한 양의 고대 에너지가 잠들어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에너지에 눈독을 들이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우 그룹의 박진우 회장입니다. 재환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이 숲의 개발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숲의 에너지를 독점하려 했죠. 제 부모님은 숲의 파괴를 막으려다가 박진우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재환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하는 박진우라는 이름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 이름은 숲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이름이었다. 그는 숲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검은 영희의 근원일지도 몰랐다. 밤이 깊어지자 루나는 은하의 꿈속으로 들어왔다. 꿈속에서 은하는 더욱 선명한 과거의 환영을 보았다. 거대한 늑대들이 숲을 수호하고 신성한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은하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늑대들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며 숲의 에너지를 조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검은 그림자들이 숲을 덮쳤다. 그림자들은 늑대들을 공격했고 여인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다. 그러나 그림자의 수는 너무나 많았고 늑대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다. 여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숲을 지키려 노력했다. 꿈에서 깨어나자 은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이자 그녀의 선조들의 기억이었다. 루나는 은하의 옆에서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그녀는 마치 은하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 했다. 은하는 루나를 껴안았다. 루나는 이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늑대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였고 은에게 과거의 비밀을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다음 날 은하는 재환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재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고대 늑대 부족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희귀합니다. 하지만 일부 문헌에 따르면 그들은 숲의 영적인 수호자였고 숲에 선택받은 인간과 함께 숲의 균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탐내는 자들에 의해 몰살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재환은 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은하 씨는 그 선택받은 인간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루나는 그 늑대 부족의 마지막 혈통이고요. 은하는 재환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꿈, 루나의 존재, 그리고 숲의 고통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때 숲 저편에서 희미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재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진우입니다. 그들이 숲의 핵심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은하의 가슴이 또다시 죄어왔다. 숲의 비명소리가 그녀의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는 듯했다. 루나는 이미 문 밖으로 뛰쳐나가 숲의 방향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은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재환은 망설였다.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박진우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사설 경비대도 있습니다. 숲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은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루나는 이미 숲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은하는 루나를 따랐다. 재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은하의 굳건한 뒷모습을 보고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숲은 이제 단순한 은하의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운명이었고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숲 깊은 곳에서 검은 연기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나갔고 땅은 파헤쳐져 있었다. 박진우의 사설 경비대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숲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들은 숲의 에너지를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은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루나는 그녀의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때 한 경비대원이 은하와 루나를 발견하고는 무전을 날렸다. 침입자 발견, 늑대와 함께 있습니다. 경비대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재환은 은하를 보호하려 그녀의 앞에 섰다. 은하 씨, 어서 피하세요. 하지만 은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경비대원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빛났다.
루나는 그녀의 옆에서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이 숲은 당신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숲을 파괴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숲의 영혼이 담겨있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경비대원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은하의 눈빛에서 묘한 압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지휘관은 비웃듯이 앞으로 나섰다. 건방진 계집애가 늑대 한 마리와 함께 뭘 할 수 있다고. 지휘관은 총을 겨누었다.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때 루나가 맹렬한 속도로 지휘관에게 달려들었다. 경비대원들이 당황하여 총을 난사했지만 루나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다. 루나는 지휘관을 쓰러뜨리고 그의 총을 튕겨냈다. 은하는 루나의 활약에 힘입어 제완과 함께 숲속으로 더 깊이 도망쳤다. 경비대원들의 추격이 이어졌지만 숲은 은에게 익숙한 곳이었다. 그녀는 숲의 지형을 이용해 그들을 따돌렸다. 루나는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지켰다.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도망치자 은하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꿔왔던 꿈속의 장소와 흡사한 곳을 발견했다. 그곳은 거대한 구목들이 솟아있는 작은 공터였다. 공터 중앙에는 이끼 낀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알아볼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제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문헌에 기록된 고대 늑대 부족의 성지입니다. 숲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하는 바위에 새겨진 문자의 손을 얹었다. 차가운 바위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또다시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늑대 부족의 선조들이 이곳에서 의식을 행하고 숲의 에너지를 다루는 모습이었다. 루나는 바위 주변을 맴돌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바위에 새겨진 문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은하는 직감했다. 이 바위, 그리고 이곳에 새겨진 문자들이 바로 숲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것을.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숲의 운명이 이곳에 모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추격해오던 박진우의 경비대원들이 이미 이곳까지 따라왔음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 은하는 루나와 함께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들은 이제 숲의 핵심으로 들어섰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박진우는 이 성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곳의 에너지를 노리고 있었다. 제완은 은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은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바위에 새겨진 문자를 다시 한번 만졌다. 그녀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일었다. 그녀는 자신이 루나를 만난 순간부터, 그리고 이 숲에 대한 꿈을 꾼 순간부터 이 모든 운명적인 길을 걸어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숲의 운명을 짊어진 늑대의 선택받은 자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경비대원들이 다가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고대 늑대 부족의 성지. 그 신비로운 공터는 이제 은하와 제완에게 마지막 피난처이자 희망의 장소였다. 박진우의 경비대원들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지만 은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바위에 새겨진 고대 문자에 다시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에서 느껴지는 묘한 온기는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루나는 은하의 옆에 앉아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녀의 눈빛은 바위에 새겨진 문자를 탐색하는 듯했다. 이 문자들이 뭔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은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재환은 놀란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오래된 상형 문자로만 보일 뿐이었다. 어떤 말이죠? 재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는 눈을 감고 바위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문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들을 들었다. 그것은 숲의 언어이자 늑대 부족의 지혜가 담긴 메시지였다. 이 숲은 생명이며 심장이다. 어둠이 드리우면 심장이 멈추고 균형이 깨진다. 오직 숲의 영혼과 연결된 자만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늑대와 인간의 피가 만나 고대의 계약이 이루어지리라. 은하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신비로워 보였다. 고대의 계약. 늑대와 인간의 피가 만나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숲은 단순한 나무와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고. 재환은 은하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그는 고고학자로서 수많은 고대 문헌을 접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때 루나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바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루나의 발톱이 가리키는 곳에는 다른 문자들과는 다르게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홈이 있었다. 은하는 루나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홈은 마치 손가락을 대게 알맞은 크기였다. 은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그 홈에 가져다 댔다. 순간 그녀의 손가락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작은 상처에서 피가 한 방울 흘러나와 홈 속으로 스며들었다. 동시에 루나도 자신의 발톱을 바위에 다른 홈대었다. 루나의 발톱에서도 피가 한 방울 흘러나왔다. 두 개의 피가 바위 속으로 스며들자 성지 전체가 희미한 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바위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은하의 몸은 빛으로 둘러싸였고 그녀의 의식은 숲의 심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듯했다. 그녀는 숲의 모든 고통, 모든 희망,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 순간 은하의 머릿속에 과거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왜 사라졌는지, 그녀가 왜 숲의 기운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루나가 그녀에게 이끌렸는지. 그녀는 늑대 부족의 마지막 수호자이자 숲의 영혼과 계약을 맺은 고대 여인의 직계 후손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박진우가 숲의 에너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숲을 보호하려다가 희생당했던 것이다. 그들은 은에게 숲의 힘을 계승하기 위해 그녀를 노파에게 맡겼던 것이다. 노파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이자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복수해야 할 운명을 지닌 존재였다. 그때 박진우의 경비대원들이 성지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총을 겨누고 은하와 재환을 향해 다가왔다. 꼼짝 마라.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지휘관이 소리쳤다. 하지만 은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희미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루나는 그녀의 옆에서 마치 방패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당신들은 이곳을 더럽힐 자격이 없습니다. 이 숲은 당신들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고 울림 있는 소리였다. 마치 숲의 영혼이 그녀를 통해 말하는 듯했다. 경비대원들은 은하의 모습에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박진우는 경비대원들 뒤에서 서서 비웃듯이 말했다. 어린 계집애가 영웅 노름을 하는군. 어서 그 늑대와 함께 저리 비켜라. 쓸데없는 저항은 너희에게 해가 될 뿐이다. 그의 눈빛에는 섬뜩한 탐욕과 오만이 가득했다. 그는 은하의 특별한 힘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다. 은하는 박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이 숲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쳤습니다. 당신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멈출 겁니다. 은하의 말과 동시에 루나가 맹렬한 속도로 박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경비대원들이 총을 난사했지만 루나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다. 루나는 박진우의 경비대원들을 제압하며 그에게 압박을 가했다. 은하는 빛을 내뿜는 바위에 손을 대고 숲의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그녀의 힘에 반응하듯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손을 들어 숲의 기운을 모았다. 거대한 나뭇가지들이 땅속에서 솟아올라 경비대원들의 움직임을 봉쇄했고 덩굴들이 그들의 발목을 묶었다. 경비대원들은 혼란에 빠져 허둥댔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압도당했다. 박진우는 은하의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힘을 예상하지 못했다.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그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재환 역시 은하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알던 은둔자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여신이자 고대의 수호자였다. 그러나 박진우는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숲의 에너지를 교란시키는 듯한 알 수 없는 전파를 뿜어냈다. 장치가 활성화되자 은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희미해졌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숲의 에너지가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듯 했다. 이런 원시적인 힘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이미 숲의 핵심 에너지에 접근할 준비를 마쳤다. 박진우는 비웃듯이 외쳤다. 그는 장치를 조작하며 숲의 핵심 에너지와 연결을 시도했다. 숲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땅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은하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했다. 박진우의 장치는 그녀의 힘을 교란했지만 그녀와 숲의 연결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루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루나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와 인내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때 재환이 갑자기 박진우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은 더 이상 숲을 파괴할 수 없어. 내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재환은 맨손으로 박진우를 공격했다. 박진우는 예상치 못한 재환의 공격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그의 손에서 장치가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은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힘을 모아 장치를 파괴했다. 장치가 파괴되자 숲의 에너지가 다시 은에게로 흘러들어왔다. 그녀의 몸은 다시 강력한 빛을 뿜어냈고 숲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박진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재환을 노려보았다. 그는 경비대원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발포해 저들을 제거해. 경비대원들이 다시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은하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숲의 나무들에게 명령했다. 나무들은 거대한 방패처럼 솟아올라 총알을 막아냈고 숲의 덩굴들은 경비대원들을 완전히 속박했다. 이제 박진우는 홀로 남겨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은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루나는 그녀의 옆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박진우를 위협했다. 당신의 탐욕이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겁니다. 박진우,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느끼는 듯했다. 그는 숲의 분노, 그리고 늑대에 선택받은 자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력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박진우의 등 뒤에서 희미한 빛이 일었다. 그것은 그가 숲의 핵심 에너지에 접근하기 위해 심어두었던 장치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박진우는 은에게서 도망치려 발버둥치며 그 빛을 향해 기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탐욕스러운 욕망이 번뜩였다. 아니야. 내가 이대로 끝날 리 없어. 나는 이 힘을 손에 넣을 것이다. 그는 빛을 내뿜는 장치에 손을 뻗었다. 은하는 직감했다. 그가 그 힘을 손에 넣으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모든 힘을 모아 박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숲의 에너지가 그녀의 손끝에서 강력한 빗줄기로 변해 박진우를 향해 쏘아졌다. 빗줄기는 박진우가 장치에 닿기 직전 그를 강타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성지 전체가 흔들렸다. 빛이 사라지자 박진우가 쓰러져 있는 자리가 보였다. 그는 온몸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탐내던 장치도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숲의 에너지는 다시 안정되었고 검은 연기는 서서히 사라졌다. 숲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했다. 은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한 탓에 극도로 피곤했다. 루나는 그녀에게 다가와 몸을 기댔다. 재환은 은하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은하씨, 해냈군요. 재환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숲의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묘한 슬픔이 남아 있었다. 박진우는 비록 악인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책임감과 함께 끝없는 여정을 의미했다. 성지에는 정적이 흘렀다. 숲은 이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숲의 에너지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다른 위협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었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로서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녀는 숲의 운명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했다. 루나는 은하의 옆에서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는 충성과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은하는 루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비록 홀로 남겨진 듯 했지만 그녀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녀는 루나의 따뜻한 털에 얼굴을 기댔다. 숲의 고통이 사라지자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숲의 수호자로서의, 그리고 늑대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녀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숲은 박진우의 죽음으로 인해 일시적인 평화를 되찾았다. 검은 연기는 사라졌고 병들었던 나무들은 희미하게나마 푸른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은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이후 숲의 깊은 곳에 드리워진 또 다른 어둠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박진우는 단지 그 어둠의 하수인에 불과했음을 직감했다. 진정한 위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루나는 은하의 곁에서 그녀의 불안감을 공유하는 듯 했다. 루나의 눈빛은 깊은 숲속 어딘가를 향해 있었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알 수 없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재환은 박진우의 시신을 처리하고 돌아와 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굳건해져 있었다. 박진우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재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박진우는 단순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숲의 진정한 적은 아직 남아있어요. 은하의 말에 재환의 얼굴에 다시금 긴장감이 스쳤다. 그는 은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숲의 비밀이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숲의 평화는 깨졌다. 이번에는 박진우의 잔당들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괴한들이 숲에 나타났다. 그들은 숲의 생명력을 강제로 흡수하는 듯한 기이한 장치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숲의 공기는 차갑고 음침하게 변했고 은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들은 박진우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력해 보였다. 은하와 루나는 괴한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숲을 탐색했다. 그들은 숲의 핵심 에너지에 접근하려 하고 있었다. 괴한들의 복장과 행동은 군인과 흡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듯했다. 이들은 박진우와는 달라요. 훨씬 더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은하는 재환에게 속삭였다. 재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아마 그림자 조직의 일원일 겁니다.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비밀 단체인데 숲의 고대 에너지를 연구하고 그 힘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고 알려져 있죠. 재환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스쳤다. 그는 과거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배후에 이 조직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박진우는 단지 그들의 앞잡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날 밤 은하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 꿈에서는 늑대 부족의 수호자들이 어둠의 존재들과 싸우는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그려졌다. 어둠의 존재들은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서는 숲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늑대 부족은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어둠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다. 꿈의 마지막 장면에서 늑대 부족의 지도자가 자신의 심장을 찔러 숲의 에너지를 봉인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동시에 그의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멀리 사라지는 모습도 보였다. 그 아이는 은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꿈에서 깨자 은하는 자신이 늑대 부족의 마지막 혈통이자 숲의 에너지를 봉인할 운명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다. 동시에 그녀의 부모님이 사라진 이유와 그녀가 숲으로 오게 된 배경까지 명확해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숲의 에너지를 봉인하려는 늑대 부족의 계획에 협력하다가 그림자 조직에게 발각되어 희생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노페에게 맡겨졌던 것이었다. 그림자 조직, 그들이 내 부모님을 죽였어. 은하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다. 루나는 은하의 옆에서 그녀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듯 낮은 소리를 냈다. 그들은 숲의 힘을 완전히 흡수하려 할 겁니다. 막아야 해요. 은하는 제완에게 말했다. 제완은 은하의 굳은 결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제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둘은 루나와 함께 그림자 조직의 봉어지를 찾아 숲 깊숙이 들어갔다. 그곳은 숲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위치한 고대 유적지였다. 유적지 주변에는 검은 에너지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숲의 생명체들은 그 장막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은하는 이 장막이 숲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장막을 뚫고 유적지 안으로 들어섰다. 유적지 중앙에는 거대한 검은 수정이 박혀 있었다. 수정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안개는 숲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있었다. 수정 주변에는 그림자 조직의 대원들이 굳건히 서 있었고 그들의 수장은 검은 망토를 두른 채 수정 앞에서 알 수 없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검은 그림자로 불리는 이안이안이었다. 그는 늑대 부족의 능력을 복제하고 숲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고대부터 은밀히 활동해온 조직의 수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은하는 그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꿈속에 등장했던 그 어둠의 존재와 같은 기운이었다. 멈춰라. 은하가 소리쳤다. 이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흥미가 엿보였다. 오, 숲의 마지막 수호자인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군. 네가 올 줄 알았다. 이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말에 은하는 경악했다.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당신은 누구죠? 왜 숲을 파괴하는 거죠? 은하가 물었다. 이안은 비웃듯이 말했다. 나는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다. 이 숲의 에너지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선조들처럼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안의 말과 함께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림자 조직원들이 은하와 제완에게 달려들었다. 은하는 루나와 함께 맞섰다. 루나는 맹렬한 속도로 조직원들을 제압했고 은하는 숲의 에너지를 이용해 그들을 봉쇄하려 했다. 하지만 그림자 조직원들은 이전에 상대했던 박진우의 경비대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은하의 숲 에너지를 막아내는 알 수 없는 방어막을 가지고 있었고, 은하의 공격은 그들에게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제환은 은하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주먹과 발로 조직원들을 상대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곧 위험에 처했다. 재환 씨, 은하는 소리쳤지만 그녀 역시 여러 명의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때 이안이 은에게 다가섰다. 그는 손에서 검은 안개를 뿜어내며 은하를 향해 공격했다. 은하는 숲의 에너지를 방패 삼아 막아냈지만 검은 안개는 그녀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내 힘은 아직 미숙하다. 숲의 수호자여, 내 선조들처럼 무력하게 쓰러질 뿐이다. 이안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는 은하의 목을 움켜쥐었다. 은하의 숨이 막혔다. 루나는 이안에게 달려들었지만 이안은 거대한 검은 에너지 장벽을 만들어 루나를 막아섰다. 루나는 안타깝게도 장벽을 뚫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했다. 은하는 필사적으로 이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그녀의 눈앞에 검은 수정이 보였다. 그 수정이 숲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대로 가면 숲은 완전히 죽을 터였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빛나는 법. 너는 숲의 희망이다. 은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가장 깊은 힘을 끌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숲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녀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늑대 부족의 고대 지혜이자 희생 정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통해 숲의 모든 고통과 분노를 흡수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분노를 희망의 에너지로 바꾸었다. 은하의 몸에서 강력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이안의 검은 안개를 뚫고 그를 강타했다. 이안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은하의 목을 놓았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은하를 경계했다. 이게 무슨, 네가 어떻게 이런 힘을? 이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은하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숲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숲의 수호자다. 이 숲은 나의 일부이며 나는 숲이다. 당신은 결코 숲을 파괴할 수 없어. 은하는 손을 들어 검은 수정을 향해 힘을 집중했다. 숲의 에너지가 그녀의 손끝에서 거대한 빗줄기로 변해 수정을 강타했다. 수정은 빗줄기를 맞고 격렬하게 흔들렸다.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림자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안은 분노에 찬 얼굴로 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검은 에너지를 응축하여 칼날처럼 만들어 은하를 향해 휘둘렀다. 은하는 숲의 에너지를 이용해 방어막을 만들었지만 이안의 공격은 너무나 강력했다. 방어막이 깨지고 은하는 검은 칼날에 스쳐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크크. 은하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루나는 은하의 위험에 맹렬한 기세로 이안에게 달려들었다. 루나는 이안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이안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재환이 조직원들을 물리치고 은에게 다가섰다. 은하씨, 괜찮으세요? 재환이 은하를 부축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 수정을 노려보았다. 수정은 여전히 숲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었고
점점 더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완전히 파괴해야 했다. 그때 유적지 벽면에 그려진 고대 벽화가 눈에 들어왔다. 벽화에는 늑대 부족의 수호자들이 어둠의 존재들과 싸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늑대 부족의 지도자가 자신의 심장을 바쳐 숲의 에너지를 봉인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빛을 내뿜으며 숲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어둠의 존재들을 물리치는 모습이었다. 은하는 벽화를 보며 직감했다. 이 안을 완전히 막고 숲을 구하기 위해서는 늑대 부족의 지도자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심장을 바쳐 숲의 에너지를 봉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루나가 은하의 옆에 앉아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루나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은하의 결심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안 돼요. 은하 씨, 그런 방법은... 재환은 은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경악했다. 그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은하의 눈빛은 이미 흔들림 없었다. 이것이 숲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내 선조들이 그랬듯이 나 역시 숲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겁니다. 은하는 루나를 쓰다듬었다. 루나는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재환 씨, 숲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은하는 검은 수정을 향해 걸어갔다. 이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막고 숲의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하려 했다. 하지만 루나가 이안의 앞을 막아섰다. 루나는 온몸에서 빛을 뿜어내며 이안에게 맹렬히 공격했다. 루나의 몸은 이안의 검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듯 했다. 이안은 루나의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사이 은하는 검은 수정 앞에 섰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심장에 얹었다. 숲의 에너지가 그녀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녀의 심장은 마치 숲의 심장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강력한 빛을 뿜어냈고 빛은 수정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수정은 강력한 빛을 받자 격렬하게 진동하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하는 은하의 행동에 경악했다. 안 돼,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그는 루나를 뿌리치고 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수정이 완전히 파괴되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그림자 조직원들을 쓰러뜨렸다. 이하는 폭발의 충격에 휘말려 쓰러졌다. 빛이 걷히자 유적지 중앙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검은 수정은 사라졌고 은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루나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루나는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재환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하는 사라졌다. 그녀는 숲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루나는 은하가 사라진 자리를 맴돌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은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고 그녀의 희생을 직접 목격했다. 루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희미하게나마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다. 숲은 이제 완전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은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재환은
루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루나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었다. 은하 씨는 진정한 영웅이었어. 재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루나는 재환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녀는 이제 은하의 유일한 유산이자 숲의 마지막 수호자였다. 그녀는 은하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 숲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숲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루나는 그 새로운 시작을 지켜볼 유일한 증인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굳건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성지에서의 격렬한 싸움 후 숲은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검은 안개는 완전히 걷혔고 메말랐던 땅에서는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났다. 죽어가던 나무들은 다시 푸른빛을 발했고 새들은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은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재환과 루나만이 성지에 남아 그 슬픈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재환은 은하가 사라진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하는 그에게 단순한 숲의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희망이자 진정한 용기를 가르쳐준 존재였다. 그는 루나를 바라보았다. 루나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은하의 목까지 숲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하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숲을 지켜야 해. 재환은 루나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루나는 그의 손에 코를 비비며 동의하는 듯 했다. 그들은 함께 성지를 벗어나 은하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오두막은 은하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용하던 약초들, 그녀가 읽던 낡은 책들, 그리고 그녀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재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날 이후 재환과 루나는 숲의 수호자가 되었다. 재환은 은에게 배운 숲의 지식과 자신의 고고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숲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데 힘썼다. 그는 숲의 에너지가 은하의 희생으로 인해 잠시 봉인되었을 뿐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림자 조직의 수장 이안 역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나타날 것이었다. 루나는 은하의 빈자리를 채우는 듯했다. 그녀는 은하가 그랬던 것처럼 숲의 모든 생명들과 교감하고 숲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재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숲의 영적인 인도자였다. 루나는 숲의 깊은 곳에 은하의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은하의 영혼이 숲과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루나는 종종 은하의 흔적이 남아있는 성지를 찾아가 그곳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재환은 은하의 죽음 이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재정의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은하의 의지를 이어받아 숲을 보호하고 이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다. 그는 박진우가 숲을 개발하려 했던 배후에 그림자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비자금 장부와 숲의 고대 에너지를 흡수하려 했던 계획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냈다. 재환은 은하의 오두막에서 오래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은하의 부모님이 남긴 일기였다. 일기장에는 숲의 고대 에너지와 늑대 부족의 수호자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 조직이 숲의 에너지를 악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은에게 늑대 부족의 힘을 물려주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은하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숲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던 것이다. 일기장 속에는 숲의 에너지를 완전히 봉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림자 조직의 약점과 수장 이안의 과거에 대한 단서도 기록되어 있었다. 이안은 원래 늑대 부족의 일원이었으나 숲의 힘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타락하여 어둠의 길을 걷게 된 존재였다. 그는 늑대 부족의 힘을 복제하려 했지만 진정한 힘은 오직 희생과 순수한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제완은 일기장의 내용을 룬에게 읽어주었다. 루나는 은하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이안이 늑대 부족을 배신하고 은하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안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숲의 에너지는 완전히 봉인된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이안은 그 에너지를 다시 깨우려 할 겁니다. 제완은 루나에게 말했다. 루나는 숲의 기운을 느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안의 사악한 기운이 여전히 숲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때부터 제완과 루나는 이안의 재등장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제완은 은하의 부모님이 남긴 일기장을 바탕으로 숲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이안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숲 곳곳에 은하의 방식으로 만든 약초 방어막을 설치하고 숲의 주민들에게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처음에는 제환을 경계하던 숲의 주민들도 은하의 희생과 제환의 진심을 보고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루나는 숲의 파수꾼이 되어 숲을 순찰했다. 그녀는 숲의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숲을 보호했다. 그녀는 은하가 남긴 숲의 지혜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숲의 생명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작은 새들은 그녀에게 외부인의 침입을 알렸고 숲의 동물들은 그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루나는 이제 단순한 늑대가 아니라 숲의 여왕이자 은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숲의 공기는 으스스하게 변했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루나는 숲 깊은 곳에서 섬뜩한 기운을 감지했다. 이안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의 검은 그림자가 숲의 경계를 넘어 들어오고 있었다. 루나는 재빨리 제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제환은 이미 일기장에 기록된 그림자 조직계 침투 경로와 방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숲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자신은 루나와 함께 이안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안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져 있었다. 그는 숲의 에너지를 강제로 흡수하여 자신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터득한 듯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아우라가 감돌았고 그의 눈빛은 끝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십 명의 그림자 조직원들을 이끌고 숲의 심장부를 향해 전진했다. 숲의 수호자는 사라졌다. 이제 이 숲은 나의 것이다. 이안의 목소리는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오만함과 광기가 담겨 있었다.
재환은 루나와 함께 숲의 가장 깊은 곳, 은하가 희생했던 성지 앞에서 이안을 기다렸다. 그는 은하의 부모님이 남긴 고대 유물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숲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힘을 가진 듯한 신비로운 수정 구슬이었다. 이안과 그림자, 조직원들이 성지에 도착했다. 이안은 재환과 루나를 보고 비웃듯이 말했다. 어리석은 인간과 미련한 늑대 한 마리가 감히 나를 막으려 하는가. 재환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수정 구슬을 높이 들었다. 은하 씨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결코 이 숲을 파괴할 수 없어. 재환의 말과 동시에 루나가 이안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루나는 온몸에서 푸른빛을 뿜어내며 이안의 검은 아우라를 뚫고 그에게 공격했다. 이안은 루나의 공격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는 곧 강력한 검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루나를 밀어냈다. 루나는 충격에 휘청거렸지만 다시 이안에게 달려들었다. 재환은 수정구슬을 이용해 숲의 에너지를 끌어올렸다.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했다. 그는 숲의 에너지를 그림자 조직원들에게 집중시켜 그들의 움직임을 봉쇄하려 했다. 하지만 이안의 조직원들은 이전과는 달리 강력한 방어막으로 재환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안은 재환의 능력을 보고 경멸하듯이 말했다. 하찮은 인간이 숲의 힘을 다루려 하는군. 역겹다. 그는 검은 에너지를 응축하여 재환을 향해 쏘아냈다. 재환은 수정 구슬로 방어했지만 충격의 뒤로 밀려났다. 루나는 재환을 보호하려 이안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그때 재환의 머릿속에 은하의 부모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떠올랐다. 이안은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힘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늑대 부족의 진정한 힘은 희생에 있다. 그들의 피는 숲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영혼은 숲과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재환은 루나를 바라보았다. 루나의 눈빛은 고통과 함께 굳건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는 은하가 자신을 희생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은하는 숲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바쳤다. 루나 역시 은하와 같은 늑대 부족의 혈통이었다. 루나 은하씨처럼 내 힘을 숲에 바쳐줘. 재환은 절규하듯이 외쳤다. 루나는 재환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하가 사라진 검은 수정 자리로 다가섰다. 이안은 루나의 움직임을 막으려 했지만 재환이 수정구슬의 마지막 에너지를 이용해 이안을 잠시 붙잡았다. 루나는 은하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몸에서 강력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숲의 에너지를 끌어당겼고 루나의 몸은 빛으로 둘러싸였다. 그녀의 눈빛은 은하의 마지막 순간처럼 평화롭고 고귀해 보였다. 이안은 루나의 행동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안 돼, 또다시 희생이라니. 그는 필사적으로 루나에게 달려들었지만 재환이 몸을 던져 그를 막아섰다. 루나의 몸은 빛으로 완전히 변했고 그 빛은 숲의 심장부로 스며들어갔다. 숲 전체가 강력한 에너지로 진동했다. 이 안에 검은 아우라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조직원들은 힘을 잃고 쓰러졌다. 빛이 사라지자 루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루나 역시 은하처럼 숲과 하나가 된 것이었다.
재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두 존재가 모두 숲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숲은 전례 없는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숲의 모든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빛났고 공기는 맑고 깨끗해졌다. 숲의 심장부에서는 은은한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나왔다. 이 안의 검은 아우라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과 함께 깊은 회한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탐내던 숲의 진정한 힘은 희생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이안은 자신의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늑대 부족의 힘을 복제하려 했지만 은하와 루나처럼 자신을 희생할 순수한 영혼이 없었다. 그는 숲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재환은 힘없이 이안에게 다가갔다. 이안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재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후회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어리석었다. 이안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의 몸은 희미한 빛으로 변해 숲속으로 스며들어갔다. 마치 그 역시 숲의 일부가 되어 속죄하려는 듯했다. 숲은 이제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다. 재환은 숲의 중앙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는 은하와 루나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숲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재환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희망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재환은 이제 숲의 유일한 인간 수호자였다. 그는 은하와 루나의 의지를 이어받아 숲을 보호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맹세했다. 그는 숲의 주민들과 함께 숲을 복구하고 숲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숲은 이제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었다. 은하와 루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영혼은 숲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숲을 지킬 것이었다. 그리고 재환은 그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었다. 숲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숲의 평화는 재환과 루나의 희생으로 찾아왔지만 그들의 부재는 재환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숲의 유일한 인간 수호자로서 은하와 루나의 의지를 이어받아 숲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안의 죽음과 그림자 조직의 와해로 당장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재환은 숲의 균형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재환은 은하의 오두막을 숲의 지식과 치유의 중심지로 바꾸었다. 그는 은하의 부모님이 남긴 일기장과 고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숲의 에너지를 안정화하고 숲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숲의 에너지가 여전히 은은하게 흐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은하와 루나의 영혼이 숲과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듯했다. 숲의 주민들은 재환을 새로운 수호자로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은하를 잃은 슬픔과 불신이 있었지만 재환이 숲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숲의 주민들은 재환에게 숲의 전통과 고대 지식을 전해주었고, 재환은 그들에게 외부 세계의 지식과 현대 과학기술을 공유하며 숲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숲은 이제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조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재환은 숲의 에너지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숲의 심장부에 남아있는 마지막 어둠의 잔재를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 안에 사악한 기운이 남긴 흔적이었고,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응축되어 숲의 온전한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 잔재는 물리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지만 숲의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재환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은하와 루나가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재환에게 숲의 마지막 어둠의 잔재가 숲의 가장 오래된 나무, 태고의 나무의 뿌리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잔재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숲의 가장 순수한 생명력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꿈에서 깨어나자 재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재환은 태고의 나무를 찾아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태고의 나무는 숲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대한 나무였다. 그 나무는 숲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온 신성한 존재였다. 태고의 나무 주변에는 숲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하게나마 이 안의 어둠의 잔재가 느껴졌다. 태고의 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재환은 나무의 뿌리들이 거대한 지하 동굴로 이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더욱 차갑고 음침해졌다. 동굴의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희미하게 검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이 안의 어둠의 잔재였다. 재환은 검은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검은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고 그에게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재환은 은하와 루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하며 용기를 냈다. 그는 은하의 부모님 일기장에서 배웠던 정화의식을 준비했다. 숲의 가장 순수한 약초들을 모아 불에 태우고 숲에 맑은 물을 뿌렸다.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검은 빛은 더욱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마치 재환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듯 했다. 동굴 전체가 진동하고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환영들이 재환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이 안의 어두운 기억들과 그가 저질렀던 악행들의 잔재였다. 재환은 두려웠지만 그는 은하와 루나 그리고 숲의 모든 생명들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때 재환의 눈앞에 검은 빛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수정이 보였다. 그것은 이안이 숲의 에너지를 흡수하려 했던 검은 수정의 파편이었다. 그 파편에는 이안의 마지막 잔재와 함께 숲의 에너지를 오염시키는 악의가 남아 있었다. 재환은 그 파편을 직접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파편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파편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기운은 그를 집어삼킬 듯했다. 재환은 망설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은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환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루나의 낮고 든든한 으르렁거림이 귓가에 맴돌았다. 재환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은하와 루나의 존재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재환은 용기를 내어 검은 수정 파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파편에 닿자마자 차가운 고통이 그의 몸을 꿰뚫었다. 어둠의 기운이 그의 몸속으로 침투하려 했다. 재환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숲의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숲의 에너지를 담은 수정 구슬이 강력한 빛을 뿜어냈다. 수정 구슬의 빛이 검은 수정 파편을 감싸자 파편은 격렬하게 진동하며 검은 안개를 뿜어냈다. 어둠의 기운이 재환의 몸을 더욱 강하게 옥죄었다. 재환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은하와 루나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힘을 모아 파편을 움켜쥐고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빛으로 파편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검은 수정 파편은 빛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었다. 어둠의 잔재가 사라지자 지하동굴 전체가 맑고 푸른 빛으로 채워졌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숲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했다. 태고의 나무는 더욱 웅장하고 신비롭게 빛났다. 재환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극도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성취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숲을 완전히 치유했다. 그는 은하와 루나의 의지를 성공적으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며칠 후 숲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했다. 숲의 에너지는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생명체들은 평화롭게 공존했다. 숲의 주민들은 재환을 진정한 수호자로 존경하고 따랐다. 재환은 이제 더 이상 숲에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숲과 외부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 그는 숲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고 인간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왔다. 하지만 재환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이 안의 그림자 조직이 세상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위험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은하와 루나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로서 세상의 어둠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숲의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재환은 태고의 나무 아래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은하와 루나의 영혼이 저 별들 중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항상 숲의 평화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이 함께할 것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숲의 일부가 되었고 숲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숲이 완전한 평화를 되찾은 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태고의 나무는 더욱 무성해졌고 그 가지들은 하늘을 가득 메웠다. 숲의 에너지는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생명체들은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갔다. 재환은 이제 숲의 대변인이자 수호자로 숲과 외부 세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숲의 영혼처럼 깊고 온화했다. 재환은 숲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숲의 자연 치유력을 연구하고 숲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그의 노력 덕분에 숲은
이제 환경보호의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숲의 평화와 치유의 에너지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왔다. 숲은 이제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에게 희망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재환은 은하와 루나의 이야기를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숲의 신성함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만들었다. 숲의 곳곳에는 은하와 루나를 기리는 작은 제단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숲의 평화와 희생된 영혼들을 기렸다. 하지만 재환은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을 잊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이 어둠 속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경계했다. 그는 숲의 에너지가 다시 불안정해지거나 세상의 균형이 깨질 때를 대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숲의 운명과 뗄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아침, 재환은 태고의 나무 아래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다. 숲의 에너지가 그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왔고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그때 그의 눈앞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빛은 점차 선명해지더니 은하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녀는 투명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녀의 옆에는 루나도 함께 서 있었다. 루나 역시 빛나는 모습으로 재환을 바라보았다. 재환 씨, 당신 덕분에 숲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부드러웠지만 그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재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하와 루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들의 빛나는 형체를 통과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 숲과 하나가 된 것이었다. 은하 씨, 루나, 당신들이 보고 싶었어요. 재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은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었어요. 숲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루나는 재환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에 코를 비비는 듯한 시인용을 했다. 재환은 루나의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루나가 실제로 그를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당신은 숲의 수호자로서 당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어요.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이 세상에 숲의 지혜를 더 널리 알려주세요. 은하의 말에 재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하와 루나가 자신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제 그들은 숲의 영혼으로 영원히 존재하며 재환은 그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현실 세계에서 숲의 수호자로서 살아갈 것이었다. 네, 은하 씨,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이 세상에 숲의 평화를 전하겠습니다. 재환은 단호하게 말했다. 은하와 루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점차 빛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숲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태고의 나무는 더욱 환하게 빛났다. 재환은 그들의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재환은 이제 숲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숲은 단순히 자연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 희생, 사랑,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순환의 상징이었다. 은하와 루나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숲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숲의 모든 생명체 속에 존재했고 숲의 모든 바람 속에 속삭였다.
재환은 숲을 나와 세상으로 향했다. 그는 숲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을 하고 숲의 치유력을 알리는 책을 썼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재환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재환은 노인이 되었다. 그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숲처럼 맑고 깊었다. 그는 숲의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태고의 나무 아래에 다시 찾아갔다. 숲은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다. 그는 태고의 나무의 등을 기댔다. 숲의 에너지가 그의 몸속으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왔다. 그의 눈앞에 은하와 루나의 빛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재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재환은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몸은 희미한 빛으로 변해 숲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은하와 루나처럼 숲과 하나가 된 것이었다. 숲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숲속에는 은하, 루나, 그리고 재환의 영혼이 살아 숨 쉴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숲의 바람을 타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숲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었다. 사람들은 숲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다. 숲은 이제 단순한 자연을 넘어 인류의 영혼을 치유하는 성지가 되었다.